한 노인이 은행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은행에 돈을 뽑으러 온 노인을 은행 직원들이 강제로 끌어낸 것인데요. 전 직원의 비웃음이 할머니를 향해 날아왔죠. 하지만 할머니의 정체가 드러나자 전 직원은 무릎을 꿇고 사정하며 오열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 청담동의 은행 PB센터.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로비에는 고급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명품 구두 소리가 고급스럽게 울려 퍼졌죠. 이곳은 자산가들의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평화로운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무거운 유리문이 천천히 열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섰습니다. 시골 할머니 이점순이었죠. 그녀는 빛바랜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는 낡은 시장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오래된 꽃무늬 수건을 둘러쓰고 발에는 낡은 고무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40년간 충청도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며 단련된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끝에서 흘러나온 국밥은 동네에서 가장 정성이 담긴 것으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고객들은 대화를 멈추고 이점순을 힐끔거렸습니다. 잘 차려입은 여성 고객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죠. 저 할머니 여기서 뭐 하시려고 오신 거지? 또 다른 사람은 쿡쿡 웃으며 정부 지원금 받으러 오셨나 봐요라고 놀리듯 말했습니다. 로비 전체가 숨죽인 웃음소리와 귓속말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점수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은행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확고했고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많은 재산에도 불구하고 평생 소박하게 살아온 그녀에겐 이런 경멸의 시선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돈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돈을 만드는 거야라는 남편의 말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았기 때문이죠. 가슴속엔 분노가 일었지만 평생 농사를 지으며 단련된 참을성으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보안 요원이 재빨리 다가와 이점순의 앞을 막았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일반 은행이 아닙니다. PB센터라고 자산이 많으신 분들만 이용하실 수 있어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동시에 귀걸이와 명품백을 든 고객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안심시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점수는 천천히 보안 요원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돈 찾으러 왔어. 오래전에 맡긴 돈이 있어서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인했죠.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며 돈보다 사람을 중시한 농촌 여성의 강단이 느껴졌습니다. 보안 요원은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 상황에 집중되는 것을 느꼈는지 그는 목소리를 더 낮추며 할머니, 일반 저축은행을 찾으시는 게 아닐까요? 여기는 VIP 고객을 위한 곳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땀방울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이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여기 맞아. 내 통장에 적혀 있는 주소가 여기야. 그녀는 바구니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통장은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분명 이 건물의 주소가 쓰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녀에게 맡긴 통장이었죠. 이건 꼭 필요할 때만 써라라는 말과 함께 보안 요원이 더 완강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냥 가시죠. 여기서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고 주변 고객들의 시선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점순의 눈에 잠시 서글픔이 스쳤지만
이내 다시 단단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내 돈 찾으러 왔는데 그냥 가라면 못 가지. 아들놈이 맡기라고 해서 맡긴 돈인데 이제 필요해서 왔어. 그녀의 손은 통장을 꼭 쥐었고 발은 땅에 뿌리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보안 요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 카운터에 있던 젊은 직원 이현석 대리가 불편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현석 대리는 마지못해 이점순을 자신의 창구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창구 주변을 힐끔거리는 다른 부유한 고객들의 시선이 느껴져 불편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이번 달 성과급으로 산 명품 시계가 반짝였고 진급을 앞두고 있는 그에게 이런 민폐 고객은 그저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죠.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이현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이점수는 천천히 낡은 가방을 뒤적이며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느려 보였는지 이현석의 발끝은 초조하게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그가 신분증을 받아들며 슬쩍 주위를 둘러보니 동료들이 불쌍하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현석은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는 척했지만 사실 그는 의도적으로 잘못된 이름을 타이핑했습니다. 이정순이라고 말이죠. 그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연기했습니다. 계좌가 없다고 나오는데요. 할머니, 정확히 어떤 계좌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이점수는 통장을 다시 펼쳐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낡은 통장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여기 있잖아. 이 계좌를 찾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생 장사를 하며 단련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현석은 통장을 힐끗 보았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키보드를 몇 번 더 두드린 후 거짓된 연민을 담아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할머니. 정말 없는 계좌예요. 혹시 다른 은행 계좌 아니실까요?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그의 말에는 교묘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데 올 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주변에 있던 고객들은 이 상황을 흘끔거리며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옆 사람에게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가 청담동 PB센터를 헷갈렸나? 보내라고 귓속말을 했고 둘은 쿡쿡 웃었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은 이현석에게 더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점순의 눈빛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40년 장사를 하며 수많은 사람의 얼굴을 보아온 그녀는 이현석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녀의 허리가 조금 더 꼿꼿이 펴졌고 목소리에는 단단한 의지가 실렸습니다. 내 이름 제대로 안 넣은 것 같은데. 이점순이야. 점자가 점점이지. 다시 넣어봐. 이현석은 당황했지만 여전히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니요, 제대로 넣었어요. 정말 없는 계좌입니다. 그는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려는 신용을 했지만 사실은 허공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보안 요원의 목소리는 할머니를 내쫓으라는 신호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이현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네, 이 할머니께서 계좌를 찾으시는데 우리 센터에는 없는 계좌라서요. 혹시 밖으로 안내해 주실래요? 그의 말투에는 드디어 해결되겠군이라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보안 요원이 이점순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인해졌습니다. 나는 여기 계좌가 있어. 제대로 내 이름 다시 넣고 찾아보라니까. 내 돈 찾으러 온 거야. 이점순의 단호한 목소리에 로비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확신에 찬 태도는
마치 40년 동안 국밥집에서 단골 손님을 상대해온 베테랑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보안 요원조차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때 옆 창구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윤보영 대리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이점순,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그녀는 자신의 시스템에 슬쩍 이름을 입력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센터 입구에서 웅성거림이 들렸고 직원들의 얼굴이 일제히 밝아졌습니다. 유명 연예인 강민준이 화려한 슈트 차림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죠. 그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고급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리듬감 있게 부딪혔고 그 소리에 맞춰 직원들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강민준님 오셨습니다. 지점장이 로비로 뛰어나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반가움이 묻어났지만 사실 그는 강민준을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월 평균 자산 100억 이상 고객이라는 태그가 붙은 VIP였을 뿐이었죠. 이현석의 표정도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점순에게 보이던 무례함은 온데간데였고 강민준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민준 고객님. 오늘도 멋지십니다. 그의 아첨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로비 전체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화려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직원들은 앞다투어 강민준의 옆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고 심지어 다른 고객들조차 그의 존재감에 압도되어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준은 그런 시선을 즐기는 듯 느긋하게 걸어가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창구 앞에 서 있는 이점순에게 닿았습니다.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무관심한 얼굴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에게 이점순은 그저 풍경의 일부, 존재감 없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이현석은 이점순을 향해 더욱 노골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이제 가셔야 합니다. VIP 고객님을 모셔야 하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보안 요원은 더욱 강압적으로 이점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점순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은행의 분위기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돈의 가치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이곳의 모습이 그녀가 40년간 국밥집에서 지켜온 가치관과 얼마나 다른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내 돈 찾으러 온 사람을 이렇게 내쫓는 게 말이 되는가? 이점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강민준을 향한 환호성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은 이점순을 민폐 손님으로 취급하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직원은 동료에게 저 할머니 때문에 강민준님 응대가 늦어지면 어쩌지? 라고 속삭였고 또 다른 직원은 빨리 내보내야 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보영 대리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센터에 온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는 이곳의 문화가 불편했습니다. 더구나 이점순이라는 이름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점순, 분명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윤보영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자신의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그녀는 이점순의 이름을 시스템에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시스템을 한번 제대로 확인해 봐야겠어. 이현석 대리가 제대로 확인했는지 의심스러워. 윤보영의 마음속에는 정의감과 호기심이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조회 버튼을 눌렀습니다. 윤보영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조용히 이점순의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이점순. 이름을 정확히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윤보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했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화면에는 놀라운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이점순 고객님 마이너스 VIP 플래티넘 등급 총 자산 1,059억 원 신용 등급 최상위.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더 충격적인 정보가 있었습니다. 특이사항 금융지주회사 지분 30.4% 보유 해당 PB센터 실소유주 이사회 영향력 보유자. 윤보영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할머니가 우리 회사의 대주주였어? 그녀는 황급히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지점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로비에 계신 이점순 할머니. 그분이 우리 회사 대주주십니다. 전화를 받은 지점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는 강민준과 이야기를 나누다 말고 전화를 끊고 사무실을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여전히 이점순이 보안요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현석은 이제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며 그녀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제 가셔야 합니다. VIP 고객님들이 불편해하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점장이 숨을 헐떡이며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점장은 곧바로 이점순 앞으로 달려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점순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알아뵙지 못했습니다. 로비 전체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현석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고 보안요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손을 내렸습니다. 강민준조차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방문하신다는 연락을 미리 받았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VIP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점수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주변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비웃던 고객들은 숨을 죽였고 그녀를 무시하던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현석은 땀을 뻘뻘 흘리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공황 상태였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회사 대주주를. 내가. 이점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은행에서 돈 찾을 자격이 있는지 이제 말해줄 수 있겠니? 그녀의 말에 로비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이점순 여사는 이제 청담동 PB센터의 최고 VIP로 모셔졌습니다. 직원들은 앞다투어 그녀를 VIP룸으로 안내했고 불과 10분 전까지 그녀를 내쫓으려 했던 이들의 표정은 이제 찰흙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이점순 앞에서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강민준조차 자신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있다는 사실에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현석만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방금 저지른 일의 심각성이 뒤늦게 몰려왔습니다. 회사 대주주를 내가 무시했다고? 이건 끝이다. 이현석 대리.
지점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2층 회의실로 올라오게. 지점장의 표정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이현석은 무거운 다리를 끌며 2층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지점장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자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있나? 지점장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는 분노와 공포가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로비의 CCTV 영상과 이현석의 시스템 로그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게. 자네는 이점순 회장님의 이름을 일부러 잘못 입력했어. 그리고 계좌 조회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 그의 손가락이 화면의 로그를 가리켰습니다. 모든 증거가 다 여기 있어. 이현석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점장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본사에 보고했네. 자네는 의도적으로 고객 계좌를 무시했고 시스템을 조작하려 했어. 은행업계에서 퇴출될 거야. 이현석의 눈에 절망이 깃들었습니다. 그토록 꿈꿔왔던 승진, 완벽하게 계획했던 미래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지점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그런 VIP인 줄 알았으면 절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점장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야. 너는 사람을 돈으로 평가한 거야. VIP라서 잘 대해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고객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는 거라고. 한편 이점수는 1,000억의 자산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마친 후 센터를 나서려 했습니다. 로비를 지나는 중에 그녀는 구석에서 훌쩍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어린 보안 요원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까 자신을 막으려 했던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이점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청년은 이점순을 보자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을 몰라 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점수는 청년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청년의 얼굴에서 그녀는 오래전 고된 농사일을 하며 자란 자신의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시장 바구니를 내려놓은 이점수는 그 안에서 작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집에서 직접 삶아온 달걀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를 꺼내 청년에게 건넸습니다. 사람은 누가 시켜서 움직일 때도 있고 그저 먹고 살자고 움직일 때도 있어. 허나 다음번엔 어떤 사람이든 사람처럼 대하렴. 알겠니? 청년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이 달걀을 받아들며 떨렸습니다. 이 소박한 선물에 담긴 의미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윤보영 대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금융지주 본사 회의실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중앙에는 이현석이 홀로 앉아 있었고 그를 둘러싼 임원들의 표정은 냉랭했습니다. 그동안 이현석은 어떻게든 상황을 돌려보려 안간힘을 썼지만 CCTV와 시스템 로그는 그의 의도적 행동을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이현석 씨, 본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징계위원장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해고입니다. 그리고 금융권 블랙리스트에 등재됩니다. 이현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그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것은 금융업계에서 영원히 추방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가 10년 넘게 쌓아온 경력, 인맥, 미래 계획이 모두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는 단지 이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객을 돈으로 평가했죠. 위원장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이점순 회장님은 우리 회사의 대주주입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어떤 고객이든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행동은 우리 회사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이현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손에는 자신의 짐이 담긴 작은 상자만 들려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현석은 마지막 월급을 찾기 위해 청담동 PB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예전 동료들은 그를 보고도 모른 척 고개를 돌렸고 그가 지나가는 길에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저 사람이 이점순 회장님을 무시했대. 금융권에서 완전히 매장됐다던데. 이현석은 그 시선과 소리를 견디며 창구로 향했습니다. 전에 자신의 옆자리였던 윤보영이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계좌에서 잔액을 출금하려고 합니다. 이현석이 신분증과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윤보영은 시스템을 확인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거래 제한 계좌입니다. 이현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내 계좌가 왜? 블랙리스트에 오른 직원은 자동으로 거래가 제한됩니다. 규정입니다. 윤보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이 이현석에게는 폭탄처럼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이현석의 머릿속에 이점순에게 했던 자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이런데 올 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신이 했던 말이 그대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현석은 로비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자신은 이곳의 스타 PB였습니다. 고객들에게 존경받고 동료들에게 부러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센터를 나서며 이현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청담동의 화려한 거리를 걸으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그제야 그는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돈이 아닌 인격으로 대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이점순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누더기 앞치마 입은 할머니, 알고 보니 1000억대 자산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고 경제지는 그녀를 숨은 부자의 표본이라 칭했습니다. 충청도에서 40년간 국밥집을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아온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점순은 서울의 한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PB센터 측에서 제공한 숙소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고향의 작은 국밥집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점순이 문을 열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들 이상문과 며느리 김미영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미안함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상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여전히 체면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이점순은 담담하게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말하면 들을 줄 알았냐? 서울 올 때마다 전화했지만 너희는 날 사람 취급도 안 했어. 상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것이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시골 어머니가 부끄럽다는 이유로
그는 항상 어머니를 외면해 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재산을 남기셨다니. 상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알았더라면. 이점수는 아들의 말을 자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평생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가르쳤어.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난 국밥집을 계속한 거야. 손님 얼굴 보는 게 좋아서. 돈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이 싫어서. 그녀의 말에 상무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국밥집을 부끄러워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죄송했어요. 어머니가 부르실 때마다 갔어야 했는데. 상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VIP인 줄 알았으면 잘했을 텐데.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그 말을 들은 이점순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녀는 웃지도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그 은행 대리랑 뭐가 달라. 미영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녀도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그저 내 아들, 내 며느리가 그리워서 온 거였어. 돈 때문이 아니라. 그 말에 상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40년 동안 국밥을 팔며 평생 자식만 생각했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외면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며칠 후 청담동 PB센터 최상층 회의실. 평소라면 결코 열리지 않았을 특별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테이블 가장 상석에는 이점순이 앉아 있었고 주변으로는 금융지주 회장과 임원들, 센터 직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점순 회장님, 저희 직원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려고 합니다. 이점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간 국밥집 창문으로 보던 소박한 풍경과는 다른 화려한 도시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회의장의 모든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국밥집에서 평생 살았지만 손님한테 욕 한 번 안 했다. 이점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난한 학생이 1,000원짜리 국밥만 시켜도 부자가 5만 원어치 시켜도 내겐 똑같은 손님이었어. 이 은행도 이제 돈보다 사람 먼저 봐야지. 그녀의 말에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윤보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고 지점장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고객 응대 매뉴얼 개정, 직원 윤리 규정 강화, 정기적인 인성 교육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모든 고객은 금액이 아닌 인격체로 대우한다는 새로운 슬로건도 채택되었습니다. 이점수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실천하세요. 사람 대하는 방식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이점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돌아가 자신의 국밥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지난 40년과 마찬가지로 모든 손님을 정성껏 대할 것입니다. 로비를 지나는 동안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점수는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출구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이 화려한 건물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그녀의 존재는 이 센터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윤보영의 책상 위에는 이제 작은 달걀 모양의 오브제가 놓여 있었고, 로비에는 모든 사람은 소중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명판이 설치되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법. 조용히 바뀐 한 사람의 말이 결국 하나의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점순 할머니는 다시 충청도의 작은 국밥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녀가 남긴 교훈은 여전히 청담동 PB센터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사람을 돈이 아닌 인격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의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